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인간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주제는 비트코인, 또 양자역학, 또 그 밖에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 함께 말씀 나눠주실 김승주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기 이 배지도 달고 계셔서 어느 학교 교수님인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김승주 교수입니다. 아마 제가 정보보호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전공은 암호학이고요. 그 암호학이나 정보보호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게 우리 과기정통부 자문회의 비슷한 자리에서 특히 이제 주관이 니아였죠. 한국정보화진흥원. 네.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자문 의견 드리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만나 뵀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양자역학이 부상하게 됨에 따라서 어쩌면 이게 비트코인의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 또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세요. 비트코인 하면 디지털 골드, 금과 비슷하게 간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금을 대체할 자산으로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디지털 골드로 평가하거나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하나는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까지만 딱 맞아요. 생산된다. 네. 그래서 금처럼 예.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희소 가치가 높다. 이게 일단 금하고 동일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가 우리가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탈중앙화돼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운영 주체가 한 곳에 있지 않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잘 운영해 주면 이 비트코인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과 똑같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실제로 금의 어떤 변동폭, 예를 들어 네. 금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고 금 가격이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즉 네. 주식과 반대의 흐름을 보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때문에 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 비트코인은 발행 총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암호화폐들, 가상자산들은 발행량을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상자산이 발행 총량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잘못된 그러네. 시각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의 가격이 네. 금하고 계속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ETF가 승인되면서 네.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금보다는 또 그 주식하고 또 비슷한 흐름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과 금을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네네네. 저는 이제 경제를 보고 시장을 보니까 네네네. 그 중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 또 금 가격의 등락을 구분해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다르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죠, 사실. 다른 그러니까 거죠. 저는 사실은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네. 제가 답을 그렇게 드렸지만 네.
저는 가상자산을 만약에 투자하신다라면 네. 그걸 금같이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그렇죠. 기술 가치주 보듯이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술 가치주처럼 보기 시작하면 음. 이게 생태계를 보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기술적으로 튼튼한 코인들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아마존 주식 보듯이 네. 기술 가치주 관점에서 장기 투자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게 여러 자리에 가거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 그런 질문이 올 때 저도 막 답변을 드릴 때 뭐라고 했었냐면 금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오르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은 안전 자산이잖아요. 네. 극명하게 다른 성격의 자산인 거예요. 네. 근데 재밌게도 비트코인이 특히 SEC 승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 자산 맞지만 다소 안전 자산화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구간에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될 때 같이 오른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그건 일시적인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또 양자역학 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계속 이 공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서 역시 다르다라고 의견을 주시니까 저는 좀 반갑다라는 마음도 좀 듭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는 오히려 아마존 주가 추이하고 더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방향하고 맞습니다. 오히려 같이 맞물리는 경향까지 있다. 그래서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유사한 어떤 부문 속성도 있지만 다른 속성도 있기 때문에 달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왔습니다. 그러면 금을 넘어선 소위 비트코인이 금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가상자산은 기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일단 맞다라고 네, 봅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확장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이라고 하는 건 금의 사용 용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들은 네.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그 베이스로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런 어떤 기술적인 걸 전문적으로 논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가면 정말 최고급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자체가 여러 가지의 고난이도 기술들을 쓰기 때문에 이 기술들의 활용처가 뭐 가상자산에도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드는데도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꾸 기술주 보시듯이 보셔라. 그리고 금하고 다른 것은 확장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생태계 전체, 즉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완성차 업체만 보는 게 아니라 부품사까지도 네. 다 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생태계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워낙 또 교수님께서 뭐 연구자이시지만 또 동시에 많은 기업들의 이제 강연자로서 이런 변화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언도 컨설팅적 의견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은 기업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역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공학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지만 굉장히 비공학자들한테도 쉽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경익남 네. 여기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방송 같은데 많이 나가면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코인은 주식 투자하는 만큼 공부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그 중요한 얘기를 말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말씀 예. 주셨네요. 우리가 뭐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럴 때는 예. 배터리 공부 엄청들 엄청 하잖아요. 하죠. 저는 그만큼만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네. 저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 그러니까 좀 좋은 음. 투자처가 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업 강연도 꽤 많이 다니고 일반 대중 강연도 많이 하는 편인데도 네. 저는 주식 공부하시는 정도만큼 코인 네.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코인 질문을 가끔 해요. 근데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코인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뭐 또 특히 어떤 날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느 날 영의 가치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의심을 품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반문하냐면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책을 한번 봤습니까? 아니면 그 코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적어도 한두 시간은 어떤 뭐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까? 그러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 같은 질문인데 비트코인 뭐 사용 가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0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네.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된다. 네네.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지금처럼 야, 그거 0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가치가 없잖아. 이 얘기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네. 아주 예전에 네. 유시민 전 장관님하고 정재승 카이스트 예. 교수님이 오셔서 모 방송에서 토론회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보시면 양 진영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네. 종이 쪼가리가 된다는 쪽과 가치가 있다는 쪽과 음. 저는 왜 이게 이렇게 나눠질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는 네. 정확히 비트코인까지만 공부하신 것 같아요. 아. 이더리움, 그러니까 2세대로 넘어오는 아. 암호화폐들, 가상자산들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기존 통화를 대체하려고 만들어졌죠. 그건 네.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목에도 일렉트로닉 캐시라는 제목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기존 종이화폐를 대체하겠다.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목표였거든요. 네. 실제로 비트코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랬는데 예.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리는 원래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자산이라는 게 네. 활용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음. 비트코인을 좀 개조해서 활용성을 좀 높일 수는 없을까? 이런 네. 연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처음 만들 때부터 단순히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것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켜도 확장성이 제한된다. 네. 내가 원하는 그 정도 확장성을 가질 수 없다에 도달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2세대 암호화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암호화폐, 가상자산처럼 동작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래서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이 단순히 코인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앱 만드는 것 같이 다양한 앱, 우리가 보통 탈중앙화된 앱, 그래서 뭐 D앱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더리움을 플랫폼 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양한 앱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코인.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 이더리움은 아이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것과 앱스토어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각종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를 채워넣었죠. 네. 우리가 아이폰을 사는 이유는
갖고 놀 수 있는 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이란 암호화폐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이런 건 만들어 놨는데 네. 사람들이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각종 앱들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고가를 막 채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갖고 놀 수 있는 게 많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플랫폼 코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초창기에 이렇게 이더리움 생태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앱들을 막 만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투자를 뭘로 받았냐 하면 비트코인으로 받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축통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이 굵직굵직한 앱들의 초기 투자 자금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은 달러처럼 예. 기축통화처럼 쓰인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왔고 또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생태계는 자꾸 커지고 있고 비트코인의 입지는 자꾸 강화되고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영원으로 수렴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너무 명확하게 또 말씀을 전개해 주셔서 저도 확 와닿는데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여러 용어들이 특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저를 이끕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말씀도 네. 주셨고 또 블록체인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냥 말씀 주신 것에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네. 거론만 해봐도 대표적인 게 리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과거에 해외 송금을 한다 그러면 국내 시중은행 거쳐서 뭐 지급결제은행 거쳐서 쭉쭉 거쳐서 그 예를 들어 미국의 시중은행까지 가는데 여러 기관들을 거치는데 이 기관들을 디센트럴라이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개인 간에 거의 실시간 송금을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죠? 수수료를 없애주는 네네. 사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네. 뭐 그 밖에도 뭐 스마트 컨트랙트도 대표적인 예죠. 그 이 거래에 참여하는 수많은 그 주체들이 중개기관 없이 다양한 이 의사 결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사용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뭐 기축통화다,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도 상당히 와닿는. 네, 제가 사실은 기축통화 말씀을 왜 드렸었냐면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 있는 분들이 비트코인은 기축통화입니다. 네. 이러면 사실은 이쪽에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게 무슨 기축통화입니까? 무슨 비트코인이 달러를 어떻게 대체합니까?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세요. 네, 달러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의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네,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기축통화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달러를 자꾸 대체한다는 쪽으로 그걸 몰고 가시니까 이거 마케팅 용어다.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말씀 너무 좋고요. 지금 주신 의견들이 아마 우리 독자분들이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구독을 누르신 구독자분들이신데 우리 약 32만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공학자의 메시지가 어떻게 쏙쏙 와닿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셔서 이 코인에 대해 저는 코인의 투자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만 적어도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주신 의견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참 많이 와닿았고요.